4번 문제는 둘 다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5인 두 직사각형 P와 Q가 있습니다. P와 Q의 가로 세로를 각각 AC, BD라고 할 때 AD 빼기 BC는 4라고 합니다. 이때 AC 더하기 BD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대각선을 그었을 때 직각삼각형이 생기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식 두 개를 세울 수 있는데 이 두 식을 곱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25가 돼서 전개를 한 다음에 이 AD 빼기 BC와 AC 더하기 BD가 보이는 꼴로 정리를 하면 AC 더하기 BD 제곱 더하기 AD 빼기 BC 제곱은 25가 됩니다. AD 빼기 BC가 4라고 했으므로 AC 더하기 BD 제곱 더하기 16은 25가 돼서 AC 더하기 BD 제곱은 9가 되므로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AC 더하기 BD의 값은 3이 됩니다. AC 더하기 BD의 제곱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제곱이 25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에 전개하면 여기서 얘네 두 개 꼴로 만들어 주면 AC랑 BD를 이렇게 괄호를 쳐야겠죠. 그래서 AC 제곱 더하기 BD 제곱은 지금 더하기로 먹는 게 유리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얘네를 가로로 묶어서 정리하면 AC 더하기 BD 제곱 빼기 BABCD가 되고 그리고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는 이제 빼기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빼기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얘네 둘을 더했으니까 얘네 둘 없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4번 문제는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5인 두 직사각형 P와 Q가 있을 때 이 두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AC, BD라고 합니다. 이때 AD 마이너스 BC의 값은 4이고 AC 플러스 B 4일 때 AC 플러스 BD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먼저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5인 것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9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도 5여서 5 곱하기 5는 25가 됩니다. 이때 이 식을 풀면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두 식을 이거를 쓰고 이거를 뽑아내려면 A의 제곱 곱하기 C의 제곱과 D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 곱하기 D의 제곱이
더해져서 AC의 제곱 플러스 BD의 제곱에다가 2ABCD를 더하기니까 더하기로 정리를 하면은 2ABCD를 하고 마이너스 2ABCD를 해서 지금 AC 플러스 BD의 제곱 마이너스 2ABCD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AD 마이너스 BC는 4인 것을 이용하기 위해 AT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ABCD이고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플러스 2ABCD가 되어서 AT 마이너스 BC의 제곱 플러스 2ABCD인데 이 두 식을 더하면 이 둘은 없어져서 AC 플러스 BD의 제곱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제곱이 25가 됩니다. 이때 이 AD 마이너스 BC가 4였으니까 이 제곱은 16으로 AC 플러스 BD의 제곱이 9가 되어서 답은 3이 됩니다. 원 5와 5 프라임이 있을 때 원 5는 삼각형 A, B, C의 내접원이고 원 5 프라임은 성분 AP와 BC의 연장선과 AC의 접하는 원입니다. 이때 점 DEF는 원 5와 삼각형 ABC가 접점이고 접점일 때 성분 AC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이고 여기서 보조선을 그으면은 원 5에서 각각 AB와 AC의 내린 수선의 발을 점 D와 F라고 하고 프라임에서 AC와 BA의 연장선을 내린 수선의 발을 점 P라고 할 때 점 5에서 성분 5 프라임 Q에 내린 수선의 발을 점 G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 5의 반지름은 3cm, 원 5 프라임의 반지름은 8cm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이 5 프라임 G의 길이를 구한다면 여기서 원 5 프라임의 반지름인 5 프라임 Q의 길이가 8cm니까 3을 빼면은 5cm가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삼각형 OGO 프라임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또 문제에서 5 프라임의 길이도 13cm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루트 13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 이 성분 OG의 길이인 12cm가 되고 이때 BP와 BP, BQ의 길이가 같고 BD, BE의 길이가 같아서 이 DP와 EQ의 길이는 DP는 BP-BD로 BD이고 EQ는 BQ-BE로 같습니다. 또한 EQ는 이 OG와 또 길이가 같기 때문에 DP와 EQ와 OG는 모두 12cm가 되겠고 여기서 이 성분 AC의 길이를 3개로 쪼개서 AF를 A, FH를 B, HC를 C라고 하는데 AT와 AF 같고 CH와 CQ가 같아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DP의 길이를 이걸로 정리하면 그냥 바로 보이는 건 AD 플러스 AP이고 성분 AP의 길이는 AH와 같기 때문에 AD 플러스 AH 또 이 AH는 AF와 FH로 쪼개서 A플 B가 됩니다. 따라서 DP가 12였으니까 EA플 B는 12가 되겠고 똑같은 방법으로 EQ도 정리를 하게 되면 C플 B플 C가 됩니다. 따라서 EC플 B가 12가 되어서
BC는 24니까 AC의 길이는 12cm가 됩니다.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2배가 24에서 AC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AC가 이제 아까 AF랑 FH가 AF가 A, FH가 B, CH가 C여서 세 개의 합은 AC가 돼요. 8번 문제는 삼각형 ABC의 대접원 원 5의 반지름이 3cm인 원 5가 있고 3번 BA의 연장선과 BC의 연장선 3번 AC와 만나는 접하는 원을 5'이라고 하고 이 원 5'의 반지름은 8cm입니다. 3번 5'의 길이가 13cm이고 원 5와 BC가 접하는 점을 원 5'과 BC의 연장선이 접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3번 AC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 5와 3번 AB, AC와 접하는 점을 D랑 F, 5에서 5'Q로 내린 수뇌발을 G, 5'에서 AC로 내린 수뇌발을 H, 5'에서 BA 연장선으로 내린 수뇌발을 P라고 합니다. 3번 5'G의 길이는 5E의 길이가 3cm이므로 5QG의 길이도 3cm가 돼서 5'Q의 길이인 8에서 3을 뺀 5cm가 됩니다. 3분 5G의 길이는 삼각형 5'5G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12cm가 됩니다. 3분 BP랑 3분 BQ랑 길이가 같고 3분 BD랑 BE랑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3분 BP는 3분 AD 플러스 AP이고 이 AD 플러스 AP는 AP랑 AH랑 길이가 같아서 AB 플러스 AH라고 같고 이거 아니네. 3분 DP의 길이는 3분 BP에서 BD를 뺀 것이고 3분 DP는 BP에서 BD를 뺀 값이고 BD랑 BQ랑 길이가 같고 BD랑 BE랑 길이가 같다고 했으므로 DP는 BQ-BE로 이 성분 EQ가 됩니다. 성분 OG랑 성분 EQ랑 길이가 같기 때문에 성분 DP와 OG와 EQ의 길이는 모두 12로 길이가 같습니다. 성분 AF를 A, FH를 B, HQ를 C라고 HC를 C라고 하면 성분 DP는 DA 플러스 AP로 DA 플러스 AH인 AD 플러스 AF 플러스 FH로 A 플러스 A 플러스 B로 2A 플러스 B인 B가 12가 됩니다. 그리고 성분 EQ는 성분 EC 플러스 CQ QC 플러스 CF
플러스 C 플러스 B로 2C 플러스 B인 12가 됩니다. 이 선분 DP와 이 Q의 길이를 더하면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인 24가 되기 때문에 선분 A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여서 12cm가 됩니다. 5번 문제는 x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a는 0에 서로 다른 근 알파와 베타가 있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에 서로 다른 근 감마와 델타가 있습니다. 알파 플러스 감마는 2 플러스 2i라고 합니다.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a가 됩니다.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감마 플러스 델타는 마이너스 b가 되고 감마 델타는 마이너스 b가 되고 감마 델타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D는 B제곱 플러스 8로 AB가 실수라고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0 초과가 됩니다. 따라서 감마와 델타는 실근이 됩니다. 감마가 실근이기 때문에 이 알파 플러스 감마는 2 플러스 2i에서 감마를 이항시켜서 알파는 2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2i가 됩니다. 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의 모든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베타는 바 알파로 2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알파 베타에 각각 맞는 수를 대입을 해주면 2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2i 플러스 2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2i로 4 마이너스 2 감마인가 2가 됩니다. 따라서 4 마이너스 2 감마가 2이기 때문에 감마는 1이 되고 이 1을 감마의 값을 이 감마 델타의 값에다 곱해 대입을 하면 1 곱하기 델타는 마이너스 2가 되므로 델타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감마 플러스 델타는 마이너스 b인 1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b의 값은 1이 됩니다. 이 알파의 값을 감마의 수 1을 대입을 하면 알파는 1 플러스 2i가 되고 베타는 1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알파 베타는 1 플러스 2i 곱하기 1 마이너스 2i로 1 마이너스 4i의 제곱인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므로 1 플러스 4로 5가 됩니다. 이 알파 베타의 값이 a이기 때문에 a는 5가 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25 플러스 1로 26이 됩니다. 승우 됐니? 근데 실근이 뭐예요? 실수인 근이요. 그렇군요. 알파 짝대기는 뭐예요? 알파 짝대기가 베타는 알파 짝대기. 칼날 복소수라는 그게 뭐예요? 뜻이에요. 복소수가 복소수가 a 플러스 bi로 이루어진 수인데 이
A가 실수 부분이고 B가 허수 부분인데 이 허수 단위가 루트 마이너스 1인 i거든요. 여기서 켤레복소수는 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예요. 이게 켤레복수예요. 이거를 C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 읽을 땐 Z랑 Z바 또는 Z켤레 이렇게 읽어요. 감마랑 델타가 실근이 되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감마랑 델타가 실근이 되는 이유는 이 두 번째 이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식의 식의 값이 0보다 커서 이 감마 델타가 실근. 문제 설명 어떠시지? 5번 문제는 x에 대한 이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에 서로 다른 근 알파와 베타가 있고 x 또 다른 이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에 서로 다른 근을 감마와 델타라고 합니다. 알파 플러스 감마는 2 플러스 2i라고 할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 D는 왜 B제곱 플러스 B보다 해줘? 왜 이게 없냐 왜 교식이 나왔죠? 근데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여서 b제곱인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어서 플러스 8이 됩니다. 이게 b가 ab가 실수라고 문제풀이 나오기 때문에 0 초과가 돼요. 어허. 성원아, 어서 해봐. 아니 이 기술 됐니? 뭐예요 저? 이제 문제 안 껴서 그럼 더 땡겨 앉아야지. 땡겨서. 빼려고 안 그러고. 볼드
A가 빚을 갚기로 했어요. 이 2차 방정식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양변을 a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 됩니다.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므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을 전개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a가 됩니다. 그리고 감마 플러스 델타는 마이너스 b, 감마 델타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수원아 했니? 아니요. 질문을 해. 잠시만. 알파 플러스 비타 한 번만 다시 이해하여. 여기까지 이야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두 수의 합이기 때문에 더하면 4 마이너스 2 감마가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이기 때문에 감마의 값은 1이 되고 이 감마에 1을 대입하면 델타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감마 플러스 델타는 마이너스 b인 1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1이 되므로 b는 1이 됩니다. 감마에 1을 대입하면 알파는 1 플러스 2i,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알파 베타는 1 플러스 2i 곱하기 1 마이너스 2i로 1 마이너스 4i의 제곱인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1 플러스 4로 a인 5가 됩니다.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5의 제곱인 25 플러스 b의 제곱인 1로 26이 됩니다. 알파 베타 저거 식 세워놓는
감마는 2 플러스 2i라고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감마가 실수인 근이어서 실수이니까 그냥 이항을 시키면 알파는 2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2i가 되고 이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실수여서 이 또 알파 말고 다른 근이 이 알파의 켤레국수수여서 베타는 바 알파로 2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알파 베타는 A 그 한 줄 해주세요. 이해가? 이 두 근의 곱이 이 두 근의 곱이 A분의 C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A가 1이므로 1분의 A로 알파 베타가 A가 됩니다. 근데 왜 B제곱 더하기 8이 양수예요? B가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 수능 다 했니? 왜 질문을 안 해? 이게 참 어렵네요. 그 방금 설명하신 알파 베타는 A 옆에 그 감마 델타 더한 거랑 감마 곱한 거는 알파 베타 한 거랑 똑같이 한 걸요. 네. 여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a분의 오른쪽이 그냥 완전 문제에서 벗어난 오른쪽이요. 이거는 이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 2차 방정 임의로 2차 방정식을 세우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세우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합니다. 양변을 a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 됩니다. 이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이 두 근을 가지고 이 2차 방정식 근을 이용해서 x-알파, x-베타는 0이 됩니다.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됩니다. 베타가 왜 알파 반과 파 알파인가 그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의 모든 개수
근데 왜 모든 개수가 실수예요? 여기에는 알파가 없습니다. 이거는 A. 그러니까 둘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개수가 실수인 거라고 보면 가요. 저식의 모든 개수가 실수인 건 왜 나온 거죠? 이 식의 모든 개수가 실수여야지 이 알파 말고 또 다른 근이 알파의 설레목수수가 돼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 이번 문제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과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가 있을 때 a와 b는 모두 실수이고 이 식의 서로 다른 그는 알파와 베타이고 이 식은 감마와 델타입니다. 이때 알파 플러스 감마의 값이 2 플러스 2i일 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로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식이 있을 때 각 칸을 a로 나누어서 x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 됩니다. 이때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식을 인수분해했다고 치면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 되겠고 그리고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풀 베타의 베타 곱하기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식과 비교했을 때 알파 풀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가 됩니다. 따라서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이 식에서는 알파 풀 베타가 2, 알파 곱하기 베타는 a가 되겠고 이 식에서 감마 풀 델타는 마이너스 b, 감마 곱하기 델타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의 판별식 d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근의 판별식이 지금 b제곱 플러스 8이 되는데 이 a와 b가 실수였으니까 b제곱 플러스 8은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근의 판별식이 양수이기 때문에 두 근은 실근이 되겠고 이 알파 풀 감마는 2 플러스 2i 식에서 이 감마를 이항하면 알파는 2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2i가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식에서 지금 보이는 모든 개수는 다 실수니까 다른 근은 혈내 옥수수가 되어서 바 알파로 2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알파 베타의 식을 둘 다 더해서 2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2i 플러스 2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2i를 더하면 2i는 없어지고 4 마이너스 2 감마가 나오는데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2가 나오기 때문에 감마는 1이 됩니다. 이 감마는 1이라는 값을 감마 곱하기 델타는 마이너스 2에 대입하면 델타는 마이너스 2인 것을 알 수 있고 감마 플러스 델타는 마이너스 b에 대입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서 b는 1이 되겠고, 또 a를 구해야 하는데 알파 베타의 값에 감마가 1이었으니까 이를 대입하면 알파는 1 플러스 2i, 베타는 1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그러면은 a가 알파 곱하기 베타니까 1 플러스 2i 곱하기 1 마이너스 2i는 1 마이너스 4i의 제곱이 되겠고, i는 마이너스 루트 1이어서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로 1 마이너스 4i의 제곱은 5가 됩니다. 이 값이 a여서 a는 5이고 b는 1이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25 플러스 1로 26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렇군요. 아니 유준아 네 거 하자. 저기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i 허스 허수.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55번 문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루트이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6일 때 a 곱하기 b의 제곱 곱하기 c의 세제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b 플러스 bc 플러스 c a가 나와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6이므로 6은 3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나옵니다. 그럼 6이 결국 6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나오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과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값이 같으므로 이 둘의 차는 0이 나옵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0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a, b, c 모두 다른 수면은 이 0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a와 b와 c는 모두 루트 2가 나와서 a 곱하기 b의 제곱 곱하기 c의 세제곱이 루트 2의 6제곱으로 8이 정답이 나옵니다. 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랑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가 0이 나오는 여기 위에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에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6이라고 나왔는데 이 식에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6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둘의 차는 0이 되게 됩니다. 55문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루트이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6일 때 a 곱하기 b의 제곱 곱하기 c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로 고칠 수 있는데 이거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6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이거 3루트 2의 제곱이기 때문에 18이 나오고 2 곱하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만 그대로 넘겨두고 다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2항을 해주고 양분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6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나오는데 그래서 6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과 같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식으로 고치면 2분의 1 곱하기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 0이 되는 건데, 여기서 무언가 한 문자의 값이 다르다면 0이 나올 수 없으므로 세 a와 b와 c의 값은 모두 루트 2로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의 제곱 곱하기 c의 제곱은 2의 6제곱으로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답을 표현해서 점 A와 점 B가 있는데 점 A는 3,6, 점 B는 5,6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차함수 그래프 y는 ax 곱하기 x-4 플러스 4a 플러스 2와 이 3분 a, b가 만나게 하는 이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요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 요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을 구할 건데, 이 꼭지점을 구하는 이유는 만약에 꼭지점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이 A가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꼭지점을 정해줄 건데, 이 AX를 분배를 해줘가지고 y는 A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 플러스 2로 고칠 수 있고, A로 묶어줘서 y는 A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2로 또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어서 A는 결국에 이 이차함수 그래프의 폭을 조절하는 요소이고, 이 꼭지점인 2,2가 여기에 고정이고 요 A로 폭을 조절을 하여서 A와 점 라지 A와 그리고 라지 B를 이은 선분 A, B에 만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A와 만나는 경우와 B와 만나는 경우를 각각 최소와 최대로 정할 수 있는데, 일단 우선 A와 만나는 경우 점 A는 3,6인데 점 A를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지나게 해야 되므로 3,6을 대입을 해서 A 값을 구해주면 A는 4가 나오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B도 5,6을 대입을 해서 A의 값을 구해주면 9분의 4가 나와서 정답은 A는 9분의 4 이상이고 4 이하가 되겠습니다. 근데 꼭지점을 안 정해주면은 그래프가 뭐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요, 이 선분과 이 그래프가 만나게 해야 되는데, 꼭지점을 이렇게 하나도 안 정해주면 폭이 이거랑 똑같은 그래프가 막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그래프가 매우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러면은 저 그래프 봐서 꼭지점 좌표를 정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럼 애초에 꼭지점이 정해져 있다. 저 이차함수 그래프에는 이미 꼭지점이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왜 굳이 움직이는 거죠?
저는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질문해. 잠시만 기다려. 아, 꼭지점을 안 잠시만요. 준비 안 됐으면 패스해야지. 언제까지 시간 끌어? 질문이 있어요. 그건 발표 준비할 때 하는 거야. 질문이 뭐야? 이 친구의 질문인데요. 이 여기에서 꼭지점이 이거라는 거를 A 없이도 알았는데 맞아요? 근데 그 꼭지점이 이 꼭지점을 여기서 그러니까 꼭지점을 알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꼭지점을 저기서 계산을 해가지고 구해냈던 상수값으로 x값과 y값을 구했으니까 꼭지점이 정해져 있는 건데 왜 꼭지점을 안 정하면 막 그래프가 막 이상한 데 있거나 와리가리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는 거죠. 라운드요. 음. 잘 모르겠어요. 응? 식이 지금 이렇게 주어졌는데 만약에 식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x제곱 마이너스 4ax라고 주어져봐? 다르지? a가 어디 붙어 있는지 a가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가 달라 지금. 얘는 최고차의 개수에 a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움직인 그래프야. 얘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꼭지점을 그려보면 꼭지점을 구해보면 파악할 수 있어.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이라서 x 마이너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이라서 꼭지점이 2a, 마이너스 4a 제곱이야. 이건 x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움직여. 그래프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로 얼마큼 움직였는지 AB를 언제 지날지 가늠하기가 되게 어려워. 꼭지점이 저 멀리 있더라도 여기를 지날 수 있거든. 어디에 있더라도 이 아래쪽에 꼭지점이 있으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래프가 A 값이
그래프의 최고 차이 개수에 영향을 주고 꼭지점을 구했더니 2,2야. 얘가 정해져 있고 A가 움직이면서 이 그래프에 어떤 변화를 주냐? 폭을 움직여줘. 꼭지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폭을 움직이니까 선분 A랑 언제 만날지 언제 안 만날지를 결정하기가 되게 쉬운 문제가 돼. A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려고 꼭지점을 구한 다음에 이걸 왜 구했는지를 설명한 거야. 꼭지점이 움직이면 선분 A랑 만나는지 파악하기 위한 다른 조건이 필요할 텐데 이 문제는 꼭지점이 고정돼 있으니까 A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뾰족하고 둥글고 의 모양에 따라서 A, B를 지날지 말지를 판단한다. 그 얘기를 한 거야. 됐니? 네. 더 질문해. 참수 그래프랑 좌표가 각각 3,6, 2,6인 점 A, B가 있습니다. 3분 A, B가 이 참수 그래프와 만나게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참수의 위치를 대략 파악하기 위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계산하면 10을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y는 ax 빼기 2제곱 더하기 2가 되므로 꼭지점의 좌표, 즉 p의 좌표는 2,2가 됩니다. 따라서 최고점 개수인 a는 이 참수의 위치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고 폭의 너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각각 a와 b의 값을 대입하면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의 좌표를 각각 이 참수 그래프에 대입하면 a 좌표를 대입했을 때 6은 3a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4a 더하기 2로 a는 4가 되고 b를 대입했을 때 a의 값은 9분의 4가 됩니다. 이때 9분의 4가 4보다 작으므로 a 값의 범위는 9분의 4 이상 4 이하가 됩니다. 56번 문제는 XYG의 합이 3이고 X분의 1, Y분의 1, G분의 1의 합이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때 세 조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기억 X 더하기 Y 더하기 G, XY 더하기 YG 더하기 GX가 XYG라는 건데 얘가 이 분수식 잘 보면 얘네들을 통분하면은 분자의 이 값이 딱 봐도 나올 것 같으니까 통분을 한 다음에 그 분모를 양변에 곱하면 xy 더하기 yg 더하기 gx는 3분의 xyg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xyg가 3,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3이므로 여기다 각각 수를 대입하면 기억은 이 값은 3 곱하기 3분의 xyg로 xy
y, g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3입니다. 이유는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3이므로 x 더하기 y는 3 빼기 g, y 더하기 g, g 더하기 x도 각각 3 빼기 x, 3 빼기 y가 됩니다. 그래서 3 빼기 g, 3 빼기 x, 3 빼기 y가 돼서 이 식을 계산한 다음에 그냥 공통 인수가 있는 수들끼리 정리를 하면 27 빼기 9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3 xy 더하기 yg 더하기 gx 빼기 xy g가 되는데 여기서 xy 더하기 yg 더하기 gx가 3분의 xy g여서 양변에 3을 곱하면 3xy 더하기 yg 더하기 gx는 xyg가 돼서 얘네 두 개를 합쳐서 0이 되고 xyg의 합이 3이라고 했으므로 9x 더하기 y 더하기 g는 27이 되기 때문에 0이 되므로 니은도 참입니다. 이것은 아까 니은이 참이므로 x 더하기 y 또는 y 더하기 g 또는 g 더하기 x가 0이 돼야 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가 0이 됐다고 치면 이걸 여기다 대입했을 때 g의 값이 3이 됩니다. 이는 y 더하기 g와 g 더하기 x에서도 같은 값이 나오므로 x, y, g 중 하나는 무조건 3이 됩니다. 따라서 디귿도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됩니다. 디귿 한 번만 더 적어주세요. 이 값이 0이 되잖아요. 니은에서 그러면 x 더하기 y 또는 y 더하기 g 또는 g 더하기 x가 0이 돼야 하잖아요. x 더하기 y가 0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x 더하기 y가 0이니까 0 더하기 g가 3이어서 g가 3이에요. 그리고 y 더하기 g에서도 얘가 0이라고 치면 x가 3이 되고 여기서도 y가 3이 돼요. 그래서 얘네 셋 중 하나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 셋 중 하나는 무조건 3이 됩니다. 적어도 3. 디귿이 적어도 하나는 3이 되는 거예요. 네. 56번 문제는 y, g의 합이 3이고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g분의 1이 3분의 1일 때 다음 세 조건 기억 니은 디귿 중 옳은 조건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주 좋구나. 일단 기억부터 봤을 때 x 플러스 y 플러스 g 곱하기 xy 플러스 yg 곱하기 gx의 값이 xyg라고 할 때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3인 게 나왔고 xy 플러스 yg 플러스 g분의 gx는 이거를 통분하면은 xyg분의 이 수가 나옵니다. 이때 이 값이 이제 3분의 1인 거니까 양변에 분모인 xyg를 곱하면 이 xy 플러스 yg 플러스 gx는 3분의 xyg가 되어서 3을 곱하면 xyg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고 다음으로 니은은 x 플 y 곱하기 y 플 g 플러스 곱하기 g 플 x가 0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3이라는 식을 변형을 했습니다. x 더하기 y는 더하기 g는 3에서 g를 이해하려면 x 더하기 y는 3 빼기 g가 되는 거죠.
y 플러스 c는 3 마이너스 x, c 플러스 x는 3 마이너스 y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전개했을 때 3, 3, 3은 27이 되겠고 27 마이너스 9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리고 플러스 3 곱하기 x y 플러스 y g 플러스 gx가 나오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x y g가 되는데 이 앞에 부분 x y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3이어서 없어지고 뒤에도 아까 이 식이 3분의 x y g였으니까 3을 곱했을 때 x y g가 되어서 이것도 0이 됩니다. 따라서 니은도 옳고 마지막으로 디귿은 x y g 중 하나는 3이다인데 일단 니은이 성립하다는 것은 이 세 괄호 중 하나는 0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x 플러스 y가 0이라면은 x 플러스 y가 0이니까 d가 3이 되어서 이게 0이면 d가 3, 이게 0이면 x가 3, 이게 0이면 y가 3이 되어서 이 중 하나가 0이 될 때 적어도 하나는 3이 됩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습니다. 남은 시간 자기 것만 합시다. 일단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다른 사람 한 개씩 시킬 테니까. 이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원 5에서 같은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 4점 A, B, C, D가 있을 때 선분 A, B의 길이는 300m, C, D의 길이는 140m라고 합니다. 그때 선분 A, B와 C, D의 길이가 둘 다 300m이고 C, D가 140m일 때 선분 A, D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A와 D는 A, D, O는 모두 일직선상에 있다고 합니다. 일단 고조선으로 선분 CA를 그었을 때 OBY 교점을 1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단은 삼각형 ABO와 CBO를 봤을 때 이 두 삼각형은 SSS 합동이고 따라서 각 ABO와 CBO는 같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선분 BO는 각 ABC의 각의 이등분선이 되겠고 각이 이등분선이 되니까 이 이등변 삼각형을 반으로 나눠서 각 A, B와 C, B는 모두 90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90도니까 선분 AE와 CE의 길이도 같게 되겠고 이번엔 삼각형 ACD에서 봤을 때 선분 EO와 CD의 길이 CD는 평행합니다. 그 이유는 점 E와 O는 모두 각각 선분 AC와 AD의 중점이어서 삼각형 AO랑 ACD가 닮음이 되기 때문에 평행이라고 할 수 있고 선분 EO는 지금 닮음비가 1대2니까 70m가 됩니다. 이때 AO와 DO, BO를 Xm라고 둔다면 선분 BE의 길이는 BO의 X에서 EO만큼 X 70m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한 길이들을 이용해서 삼각형 AEB와 AEO에서 이제 선분 AE의 길이를 두 식으로 나타내 보면 AEB에서는 선분 AE의 길이의 제곱은 300제곱에서 B 즉 70-X의 제곱만큼 빼는 값이고 AOE에서는 AO의 제곱 X의 제곱에서 70의 제곱만큼 빼는 값입니다. 이때 둘 다 AE의 제곱으로 나타낸 거니까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서
300의 제곱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0의 제곱은 x 제곱 마이너스 70의 제곱이 되겠고, 이걸 전개해서 모두 좌변으로 넘기게 된다면 x 제곱 마이너스 70x 마이너스 45,000은 0이 됩니다. 이때 이걸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80 곱하기 x 마이너스 250은 0이 되니까 x는 지금 길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양수인 250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선분 AD의 길이는 A5가 x였으니까 2x는 500m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한 허근을 알파,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b는 0의 한 허근을 베타라고 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순허수고 알파 베타가 실수라고 합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ABCD는 0이 아닌 실수입니다. 보기는 기억, 니은, 디귿 총 3가지가 있는데 기억은 A 플러스 C는 0, 니은은 바 알파 베타는 알파 바 베타고 D는 D입니다. 먼저 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서 이 두 이차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다른 한 허근이 알파이고 또 한 허근이 알파가 베타니까 다른 한 근은 근의 켤레 복소수이므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와 바알파,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베타와 베타가 됩니다. 알파는 P 플러스 QI라고 하면 바알파는 P 마이너스 QI가 되고 베타는 마이너스 P 플러스 감마 I라고 하면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선호수가 되려면 알파와 베타의 실수 부분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수여야 되기 때문에 베타는 마이너스 P 플러스 감마 I가 됩니다. 그리고 베타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감마 I가 됩니다. 알파 베타는 P 플러스 QI 마이너스 P 플러스 감마 I로 마이너스 P 제곱을 마이너스 P Q 마이너스 감마 I 마이너스 감마 P가 됩니다. 알파 베타는 실수이기 때문에 허수 단위가 포함된 이 항은 사라져야 되므로 이 값은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P는 0 또는 감마는 Q가 돼야 됩니다. P가 0이면 알파는 QI가 되고 바알파는 마이너스 QI가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A는 QI 플러스 마이너스 QI로 0이 돼서 A는 0이 되므로 A는 0이 아닌 실수이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으므로 감마는 Q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알파는 P 플러스 QI, 바알파는 P 마이너스 QI, 베타는 마이너스 P 플러스 QI, 바베타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I가 됩니다. 마이너스 I는 알파 플러스 바알파로 2P가 되고 B는 알파 바알파로 P제곱 플러스 Q제곱 마이너스 C는 베타 플러스 바베타로 마이너스 2P D는 바베타로 P제곱 플러스 Q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P, B는 D인
플러스 Q제곱 C는 2P가 됩니다. 기억 네, 알맞는 수를 넣으면 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2P로 0이 되므로 기억은 옳고 니은은 이 바 알파 베타는 베타 바 알파니까 P 마이너스 QI의 제곱은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P 플러스 QI의 제곱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I의 제곱이 되는데 이 Q가 0이 아니면 이 값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 디귿은 B랑 D랑 둘 다 P제곱 플러스 Q제곱으로 디귿도 옳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됩니다. 저기 그 밭땡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그 위에 짝대기가 의미하는 현대 복소수. 게 뭐죠? 복소수를 A 플러스 BI로 나타내는데 이 A를 실수 부분, B를 허수 부분이라고 했을 때 G반은 G반은 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예요. 이 문제는 호 A, B에서 점 P 하나를 잡고 점 P에서 선분 A, B를 향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고점을 Q라고 합니다. 이때 호 A, B, 호 AQ 그리고 호 BQ로 둘러싸인 모양 도형의 넓이가 S1이라고 하고 성분 B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A 성분 AQ 마이너스 성분 BQ와 2 루트 3 그 다음에 S1 플러스 S2가 2분의 파이일 때 성분 AQ의 세제곱 플러스 성분 BQ의 세제곱 플러스 성분 PQ의 세제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러한 도형인 S1은 이 전체 이 성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이 반원에서 이 성분 AQ, B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뺀 값이 이 S1이 되므로 식을 세워주면 S1은 2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Y의 제곱이 돼서 묶어주면 8분의 파이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4분의 파이 XY가 됩니다. 그리고 각 AP, B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으로 90도가 되고 삼각형 APQ와 삼각형 PBQ는 A의 닮은 이어서 닮은 B는 AQ 대 PQ가 PQ 대 BQ가 돼서 PQ의 제곱이 AQ 곱하기 BQ가 됩니다. 그리고 성분 AQ의 길이를 X, 성분 BQ의 길이를 Y라고 두면
AQ 곱하기 BQ는 XY가 됩니다. S2가 선분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이므로 이 반질 2분의 PQ의 제곱 곱하기 파이로 4분의 파이 XY가 나옵니다. 이 문제의 S1과 S2의 합이 2분의 파이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알고 있는 숫자를 대입해서 구해주면 S1 플러스 S2가 4분의 파이 XY 플러스 4분의 파이 XY로 2분의 파이 XY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X 곱하기 Y가 1이어야지 이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XY가 1 그리고 XY가 PQ의 제곱이기 때문에 PQ는 1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문제에서 AQ-BQ가 2 루트 3이라고 했기 때문에 X-Y는 2분의 루트 3 그리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식을 세워주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 x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4xy가 되고 이 루트 3의 제곱이 12로 xy가 1이므로 12 플러스 4로 16이 나와서 x 플러스 y는 4가 나옵니다. 그리고 PQ는 1, AQ는 X, BQ는 Y이므로 이거는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고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플러스 Y 그리고 1을 더해준 식이랑 같게 됩니다. 여기서 x 플러스 y가 4이므로 4의 세제곱인 64 마이너스 3 곱하기 xy가 1이고 x 플러스 y가 4이므로 마이너스 3 곱하기 4 플러스 1로 총 정리한 값이 53이 나옵니다. 1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점 P에 접하는 두 원이 있고 한 원에는 현 A, B, 다른 한 원에 현 C, D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선분 A, C와 선분 B, D가 BD의 교점이 점 P일 때 P이고 선분 A, B가 5, C, D가 10, P, D와 P, C가 13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사각형 ABCD가 어떤 사각형인지 물어봤는데 접촉막 다시 설명했습니다. 점 P를 지나는 접선 두 원에 대한 접선이 직선해를 보았다고 하고 위쪽에 있는 점 하나를 Q라고 두고 P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점 하나를 Q라고 두고 아래쪽에 있는 점 하나를 R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Q, P, D와 각 D, C, P가 접현각과 그 현에 대한 각으로 그 현이 가지고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으로 크기가 같고 그리고 각 R, P, C와 각 P, D, C도 같은 것으로 같은데 이거를 간단히 증명을 해보자면 원과 접선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삼각형이 정같이 있을 때 이 각을 X로 둔다면 이 원주각과 중심각의
성질에 따라서 요 값은 2x가 되고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90 요 값과 요 값은 90-x가 되는데 접선과 원의 중심을 이루면 여기 이루는 각이 90도이기 때문에 이 요만큼의 각의 크기는 90-x 플러스 무언가가 90이 돼야 되니까 x가 나와서 요 각과 요 각이 같아지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성분 PD와 성분 PC가 13으로 길이가 같습니다. 다음으로 각 QPD와 각 BPR이 막지각으로 크기가 같고 각 CPR과 각 QPA가 막곡지각으로 크기가 같아서 같은 방법으로 요 원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해줘서 각 BAP와 각 ABP 역시 각 BPR과 각 APQ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성분 아까 말했듯이 성분 PD와 PC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각 PDC와 각 PCD의 크기가 같아서 이 두 개로 친구하고 하나로 친구하고 각의 크기가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각이 크기가 같아지고 그러면 성분 AB와 성분 CD를 보시면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성분 AP와 성분 BP 역시 이등변 삼각형으로 길이가 같아지고 성분 AB와 CD를 보면 이렇게 억각을 하나 만들어 보면 각 BAP와 각 BCP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두 성분이 평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성분 AP와 성분 BP가 같고 성분 CP와 성분 DP가 또 서로 같고 그리고 각 BPC와 각 APD의 크기 역시 같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은 SAS 합동으로 성분 AD와 성분 BC의 길이까지 같아져서 이 성분 AD와 BC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 즉 사각형 ABCD 등변 사다리꼴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삼각형 점 P에서 성분 AB 위에 내린 수소의 발을 N이라 하고 성분 CD 위에 내린 수소의 발을 M이라 하면 이 N과 M이 각각 성분 AB와 CD를 수직 이등분하기 때문에 이 수직 이등분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삼각형 PMD에서 보시면 성분 PM을 보면 성분 PD와 성분 DM의 길이를 알고 있고 성분 PM의 길이는 이 사다리꼴의 높이의 일부이기 때문에 성분 PM의 길이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구해주면 루트 13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으로 12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삼각형 PMD와 삼각형 PNB가 A의 닮음인데 이 성분 PM과 성분 DM의 길이를 비교하면 2분의 5와 5이기 때문에 닮음비는 2대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분 NP의 길이도 성분 PM의 길이의 2분의 1인 6이 나오게 돼서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윗변 플러스 아랫변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10 플러스 5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2 플러스 6으로 15 곱하기 9가 되어서 정답은 135가 나오겠습니다. 58번 문제는 각 A와 B가 직각인 부채꼴 A와 B가 있고 호 AB 위에는 전 P가 있습니다. P에서 OB 위로 내린 수선의 발을 A오로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합니다. 삼각형 PRH의 내접원의 넓이는 파이고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합니다. 이때 pH 세제곱 더하기 PI 세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pH의 값을 A라고 하고 PI 값을 B라고 하면 삼각형 PIH에서 피타고라스
사각형 PIOH가 직사각형이어서 OP와 IH랑 길이가 같기 때문에 IH의 길이가 반지름인 OP의 길이와 같아서 6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6이 된다는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삼각형 PIH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그러면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이 값이 파이이므로 R은 1이 됩니다. 내접원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일반적으로 밑변과 높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법으로 PIH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AB는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6이 됩니다. 이때 양변에 2를 곱하면 AB는 A 더하기 B 더하기 6이 되므로 A 더하기 B는 AB에서 6을 뺀 값이 됩니다. 이 PH 세제곱이 그냥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하는 방법은 A 더하기 B 세제곱 빼기 3AB 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이 값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A 더하기 B와 AB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식을 구했으니까 AB와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면 A 더하기 B 제곱에 대한 식을 쓸 건데, A 더하기 B가 AB 빼기 6이어서 이 A 더하기 B 제곱에 대한 식을 여기서 A 더하기 B를 AB 빼기 6으로 변환시키면 AB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AB 빼기 6 제곱 빼기 2AB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인 36이라는 식을 세울 수 있고, 제곱을 전개한 다음에 제곱을 전개하면 이 마이너스 6이 제곱돼서 36이 생기기 때문에 36을 이항하면 AB 제곱 빼기 14AB는 0이란 식이 됩니다. AB로 묶었을 때 AB는 0 또는 14가 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서 P가 점 A 또는 점 B 위에 있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AB는 0이 될 수 없으므로 AB는 14가 됩니다. AB가 14여서 A 더하기 B는 14 빼기 6으로 8이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B 세제곱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 세제곱 빼기 3AB 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로 묶으면 8제곱 빼기 42가 돼서 계산하면 176이 됩니다. 아니 줘야지. 이번 문제는 x제곱 마이너스 이 이체방정식의 부분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이 값이 의미하는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k, 알파 베타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로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로 8k 플러스 4가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2k의 제곱인 4k의 제곱이 되므로 대입을 하면 8k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2는 4
4k 제곱분의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을 n이라고 하고 이 값이 의미하는 정수가 되도록 하는 식을 세우면 4n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n이 0일 때와 n이 0이 아닐 때는 먼저 n이 0일 때는 4k 플러스 1은 0이 되므로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n이 0이 아닐 때는 이 식을 판별식에 넣어서 4 마이너스 4n이 0 이상이므로 마이너스 4n을 이항시켜서 4n이 4 이하여야 되므로 n은 1 이하여야 합니다. 의미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0 또는 자연수인데 0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이 값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값은 1밖에 없기 때문에 n이 1일 때 k의 값을 구하면 4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인수분해 하면 2k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므로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로 마이너스